안녕하세요. 103쪽 보세요. 103쪽. 103쪽이면 이제 용도 구역할 차례입니다. 지역지구와는 이제 따로 정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용도구역. 용도구역으로서 이제 5가지가 있었죠. 개도시 수입이다 이렇게 했던 거. 개도시에서 수입하는 5가지 구역을 얘기합니다. 요 말 뜻은 개발 제한구역이었고요.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요거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얘기합니다.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어떤 구역이냐? 개발을 못하게 막는,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요거는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연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 앞에 이제 도시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가화 조정이다. 그래서 시가화되는 걸 조정하겠다. 여기서 시가화된다는 것은 시가지화된다. 어느 곳이 시가지화된다. 개발된다는 뜻입니다. 이 개발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가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속도를 조정하겠다. 대충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거는 건물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땅에 돼요.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규제를 최소화하게 되면 그만큼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요것만 좋은 땅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규제를 받는 땅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좋아요. 구역 중에서는. 네. 우리가 내용 공부할 거 제일 많은 것은 요 시가와 정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것들은 뜻만 나와 있지만 시가와 정구역은 뜻에다가 행위지향까지 국회법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구역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 요거부터 이제 뜻대로 누가 지정하는지는 앞에서 한번 관리계 결정할 때 본 거나 다름없습니다. 관리계 결정이 있잖아. 넓은 거 개발제한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넓은 걸로 유명하잖아. 아주 넓기 때문에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거는 넓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요거는 꼭 넓은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가, 국가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요 말이 붙었을 때만 국장이요. 보통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요. 보통의 결정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용도구역에서 자 종류 보세요. 104쪽부터 바로 나옵니다. 104쪽에 1번 개발제한구역부터 나와요.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넓어서 국장은 자, 지정 목적이 나오죠. 이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왜 개발을 제한하느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개발을 막아서 무질서한 확산 등이 방지가 되면 그곳에서 개발을 안 해주는 것만큼 도시민은 그곳에서 살면서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보존해 줄 테니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 하나 이유는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관리이유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보안상 이유입니다. 보안상 이유로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군부대 주변에 지정하는 개발제한구역 상상하시면 돼요. 군부대 주변이 개발되면 군대 내부 다 들여 보이지 않습니다. 다 들여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보안상 이유로 개발을 막는, 그 대신 보안상 이유로 이제 지정할 때는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국장이 한다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는 보안상 이유로 둘 중에 하나로 지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의 행위제한 등은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라. 그냥 국회법은 이렇게 해놨어요. 따로 법률로 정하라. 그럼 따로 정해진 법률이 그 아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걸려가는 특별조치법이 이거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땅이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라면은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면 우리 국계법 봐봤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따로 법률로 정하라면 안 돼 있잖아요.
그 아래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역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을 봐야 뭐를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도시 자연공원구역 보시면 요거는 제가 개발제한구역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상당히 작다는 점에서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작기 때문에 요건 원칙적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장이 아니고 원칙적 결정권자. 요 사람이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목적도 비슷합니다.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고 요 차이점, 크고 넓고 좁은 것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그곳에 살면서 넓으니까 주민들이 그곳에 살면서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사는 게 아니고 자연공원이잖아. 자연공원. 다른 데서 살면서 이 좁은 자연공원, 요 산지 하나거든요. 자연공원은 여기 와서 잠시 쉬다가 하라는 거야. 쉬다가.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이라는 말 쓰라는 거 훨씬 작은 개념이잖아. 이 둘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좁아요. 어디에 대해서 지정하는지가 나와 있죠. 대상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양원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는 아까랑 비슷한데 대상이 산 하나 아닙니까? 산 하나. 그것도 식생양원 산 하나. 반드시 도시지역에 있는. 그래서 자연공원을 산을 자연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 앞에 도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산은 안 돼. 도시 지역에 있는 산에 대해서만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석해서 한번 보세요.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개발제한구역과 역시 동그라미 이번에 기억 니은 따로 법률로 정하라. 행위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하라. 따로 정해진 법률이 그 밑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이 있고 이 법을 보면 이제 뭐를 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개특법도 보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둘이 서로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서로.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요게 이제 제일 구역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구역입니다. 구역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요걸 통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요것만 한번 따로 써볼까요? 지금 지정 목적은 아까 제가 해석을 했듯이 시가와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이 무질서하게 갑자기 시가가 확 진행되고 있을 때 속도가 너무 빨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조정해서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이게 지정 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곳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무질서한 시가조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상상하시면 되잖아. 용도지역이 기본인데 어느 지역이 무질서한 시가조가 일어날 수 있나요? 도시지역. 사개지역 중에서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존 도시지역 정도에 대한 무질서한 시가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주변 지역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도시지역 자체는 아니지만 도시지역의 주변 지역이라면 도시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무질서한 시가조가 진행될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도 많이 지정을 합니다.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이 대상이고요. 무엇을 통해서 이 속도를 조정할 것이냐 무엇을 통해서 시가화 유보 기간을 통해서 이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시가화 유보 기간은 이제 최소 5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 기간은 말 그대로 어떤 기간이냐 시가자랑 관련된 것을 유보하는 기간이에요. 유보가 뒤로 미루는 것이가 지금 안 해주겠다. 그럼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시가자랑 관련된 개발 행위를 원칙적으로 못하게 하는. 그러면 처음에 개발이 빠르게 진행됐다가 일정 기간 동안 아예 개발을 막아버리니까 속도가 안정적으로 늦춰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워낙 핵심이라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구역 지정할 때 시가와 유보원도 동시에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이게 살아있어요. 이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동 실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어져요. 다른 구역은 예를 들어 해제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이런 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해제 똑같은 절차예요.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해제를 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자동 실효란 말이에요. 요 기간 동안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지금 시가와 유보기간과 관련해서 실효되는 규정이 처음 나왔는데 우리 공고에서 실효되는 규정은 거의 몇 군데 나와도 비슷합니다. 최근에 그 특이한 게 좀 하나 개정된 것 중에 하나 있어서 그렇지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공통점이 그래요. 실효가 된다면 언제 실효되느냐 그 원리를 얘기할 때는 언제 실효가 되느냐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다면 1번은 시가와 유본이 끝나는 날 실효가 될까요? 아니면 시가와 유본이 끝나는 날 다음 날 실효가 될까요? 다음 날이 붙어야 된다. 이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면 끝나는 날이면은 오늘이 마지막 끝나는 날인데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다 지나야 끝나는 거잖아. 오늘 언제 끝나요? 끝나는 날은 끝나는 날이 끝나는 때는 오늘 24시가 돼야 마지막이 되지. 24시에서 내일 00시로 바뀌면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보통 다음 날이 붙어야 돼. 실효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자동 실효가 되면 그 사실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실을 고시 할까요? 행정청만 알고 있을까? 고시를 해야 그 사람들이 알고 거기에 맞춰 행동을 하지. 자동 실효되는 것을 고시를 안 해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공통점이에요. 언제 실효가 되느냐? 다음 날. 실효가 됐으면 그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행위 제한이 나온단 말이에요. 행위 제한이 다른 구역은 특별법 요거는 이제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만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행위 제한이 국계법에 직접 나와 있어서 이 공부까지도 우리가 하는 것이란 내용이 제일 많은데 우리 이건 틀을 책이랑 상관없이 틀을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시가와 조정 뭘 할 수 있느냐? 원칙은 금지. 못해요. 왜?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 시가자랑 관련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한다 그랬잖아. 개발행위 못하잖아. 원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는데 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둘로 나눠보시면 돼요. 둘로. 항상 제가 국계법에서는 개발행위는 둘로 나눈다. 공적 개발행위냐 사적 개발행위냐. 공적 개발행위를 볼 수 있는 게 도시군계획사업이잖아.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 공적 개발행위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가 사적 개발행위야. 그래서 기타라고 적어놓은 건 제가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서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도시군계획사업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상,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얘기하는 이게 공적 개발행위로서 이런 공적인 개발행위도 원칙은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이곳이 아주 무서운 곳이란 말이에요. 원칙은 금지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어느 때만 허용이 되느냐? 무려 나라를 대표하는 국장이 불가피성을 따로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 같은 게 주로 지자체 단위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자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이 시가와 정도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못 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지자체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국장이 따로 인정해야만. 이것도 중앙행정기관장이 나라 일과 관련해서 요청했을 때 국장이 인정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까다롭지 그러니까. 그리고 기타 개발행위라면 이제 개발행위 허가. 우리 사적 개발행위는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원칙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허가받을 수 있냐.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기타 개발행위가 무엇만 얘기하느냐. 요 예외 인정하는 세 가지만 인정합니다. 근데 예외를 인정하는 사유 자체는 공법에서 사유 자체는 비슷해요. 취급이 다르지. 그래서 여기서 느낌 짝 잡아드시면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건데 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생업, 농업인의 생업에 관련된 거, 먹고 사는 일, 농업인. 근데 생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이곳에 있는 농업인, 어업인 등의 생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을 어디건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거, 공익을 위한 건데 예외를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한 건데. 그리고 경미한 거, 시가자랑 여기선 관련 없는 경미한행위가 있어. 경미한행위. 주로 이게 예외 인정하는 사유인데 이것이 아닌 건 아예 못하고 이것이 하는 건 아예 못하고 여기서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소가 허가를 받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예를 들어 보통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통지를 한다면 이런 예외 인정하는 것은 그 허가 필요 없다. 뭐 신고 막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데 여기는 이거 하는 건 아예 못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의 것도 최소 허가밖에 없어.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시가와중구역이. 그래서 옛날에 제가 봤던 곳은 시가와중구역 어디 지정되어 있는 곳은 이 중에서 20년 최대치로 정해진 걸 봤는데 이곳에서는 아직도 안 풀리고 있어요. 보세요. 행위자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무엇이 허가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0의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0에서 이제 위임을 해서 0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0에서 정하고 있는 것까지 세세하게 볼 정도로 요게 자주 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그냥 듣기만 잡아두세요. 뭐 자주 출제되기가 정확히 보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식당을 하나 차려봅시다. 새로요 시가와중구역에서 건물 지어서 일반 음식점, 이게 보통 식당이 일반 음식점인데 일반 음식점을 차리려고 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글쎄 음식점 하나 차려놓으면 가벼운 게 안 된다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고급 술집. 당연히 안 되지. 모텔 돼요?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보라고 한 거지. 뭐 왜 또 고급 술집 하니까 그냥 안 돼요 그러더니 모텔 하니까 또 가만히 있어. 될 줄 알고요 그건? 당연히 안 되지. 일반 음식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축사 어때? 축사 그건 되지. 생업을이 한 거잖아. 축사 농업인의 생업을이 한 거 아닙니까? 왜 소돼지 하나 키우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대신 그거 하고 싶으면 뭐를 통해서 허가라고요. 그거 하나 축사하는데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누에 기르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잠실이라래. 잠실. 누에 키우는 곳을 잠실이라래요. 누에 잠자 방실자 허가받아 할 수 있어요. 마을에 가지는 거 됩니까? 마을회관. 공익에 관련된 거 허가받아 할 수 있다고. 허가받아. 교도소 설치 됩니까? 공익이잖아. 그런 게 다 일반 사익 중에서 식당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지. 자 나무 심고 베는 거 여기서 시가장 관련 그 개발행위를 통제하기 때문에 나무 심고 베는 건 시가자랑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경미한 것에 들어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 이상 안 돼. 나머지 다 안 돼. 예. 이런 곳입니다. 이게 이렇게 느끼죠. 자 그럼 시가와중구역 보세요. 우리 지정부터 1번.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대상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 목적은 이곳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이게 지정 목적이고요.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위 정하는 기간 동안에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중구역 지정 비용을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보통은 시도지사가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국가계획과 연계와 시가와중구역 지정한다. 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땐 국장이 지정한다. 요거는 이제 지정권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그 아래 유보기한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이게 시가와 유보기한 얘기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5년 이상 20년 내에서 관리계획으로 직접 유보기한을 정하라. 그래서 구역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할 때 동시에 그것도 똑같이 관리계획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서 시가와 유보기한을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라는 겁니다. 여기 핵심 기간이라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료 보세요. 시료.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시료가 된다. 다음 날 시료고 이 경우 국장 등은 시료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료 고시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냥 시료 고시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 시료된 사실을 고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관보나 공보에 쓰는 건 다 똑같고요. 예.
동그라미 4번이 바로 그 행위제한 얘기예요. 국계법에 직접 나와 있는 행위제한 얘기라서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금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기역번, 원칙, 니은번, 예외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나누면 돼요. 기역, 니은번이 요거 도심계획 사업을 얘기하고 디귿번이 기타 개발행위 둘로 나눠보면 돼요.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역번은 시가중구에서의 도시군계획 사업 얘기잖아요. 그 니은번도 도시군계획 사업 얘기고 기역, 니은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관련된 거라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영의서 하는 사업만 할 수 있다. 영의서 하는 사업 내용이 니은번 87조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니은번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중구역에 관해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그냥 영의 소개고 기역니은을 합쳐서 써놓는다라면 도시군계획 사업은 그러면서 니은번에 그 불가피성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서 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원칙이 금지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국장이 인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군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풀어놔야 되는 겁니다. 괜히 헷갈리게 돼 있죠. 디귿번 보시면 이게 기타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디귿번이 시가와 중에서는 도시군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그러잖아. 외에는. 그럼 아까 기역, 니은번은 도시군계획 사업을 전제로 해서 디귿번은 도시군계획 사업 외에 기타 개발행위가 되잖아요. 기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대상이 하나여 특권자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사업 경우 외에는 다음의 사업에 하나여 허가받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가 대상인데 그 세 가지가 A, B, C. A번이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중에서 0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게 주로 생업을 위한 거 이렇게 제가 느낌 잡으라고 했던 거예요. 생업을 위한 거. 농업, 임업, 어업이네 어떤 먹고 사는 생업에 관련된 건축물. 굳이 이걸 박스에 슬쩍 보신다라면 자세히 보시지 말고 축사, 퇴비사, 잠실 이런 것들 그죠? 생업을 위한 거 아닙니까? 넘겨보시면 B번에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등 다음에 0으로 정하는 거. 이 다음에 0으로 정하는 게 쭉 나와 있는데 너무 엄청 많잖아요. 제가 그 중에 박스 중에서 가번만 나중에 할 때 살짝 추가시켜서 가번만 말씀드릴 거예요. 주택과 관련해서만. 나머지는 그냥 느낌으로 주로 제가 B번을 얘기한 것이 공익을 위한 거 이런 느낌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C번이 인목의 벌채조림, 육림, 토속의 치 등 영의자는 경미한 행위가 있잖아. 경미한 행위. 그래서 제가 지금 법만 읽었습니다. 인목, 나무를 심고 베고 가꾸고 하는 토속의 채취 이런 것은 시가와 조정에서는 직접 시가와랑 관련 없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게 아닌데 이거를 영의 내용을 세세하게 뭐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그냥. 여러분들 느낌 잡아서 파악하시는 거지. 응? 됐고요. 넘겨보세요. 양가로 4번의 수선자원 보고요. 109쪽에 수선자원 보구역 나오잖아요. 요거 이제 시가정 성질의 핵심만 이렇게 잡았고 요 네 번째 거 수산자원을 보호하겠다는 땅이니까 이건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 우리 각종 양식하는 곳이 수산자원 그 하는 곳이잖아. 에? 그곳의 개발을 막겠다. 그래서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뿐만 아니라 이제 인접 토지까지도 가능해요. 그 육지가 역시 똑같이 개발이 되면은 그 바다 망가지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 대신 요거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지정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직접 들어온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에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서 주로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 수면, 인접 토지까지도 가능하다. 인접 토지, 공유 수면과 인접 토지에 대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밑에 행위제한은요. 수산자원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역시 수산자원 관리법을 봐야 나와 있고
맨 밑에 5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면 요것만 구역 중에서는 좋은 땅이에요. 규제를 최소화하니까 개발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지정은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관리계획 내용이잖아. 그냥 관리계획 결정권자라고 해놨어요. 근데 관리계획 결정권자라고 이렇게 써놨지만 바뀌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국장만이 지정한 관리계획 결정권을 국장만이 하다가 재작년부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원칙적 결정권자로 바뀌었다가 그걸 부칙에 있던 걸 법으로 옮겨 놓으면서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하여튼 이게 원래 작년 말로 끝나는 것이었는데 5년 연장이 돼서 2024년까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우리를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데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하여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제를 최소화해서 개발하겠다는 얘기니까 지정 목적이 정비 촉진, 도시 정비가 촉진되려면 규제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 거점이 지역의 어떤 중심 역할하는 게 거점이거든요. 근거가 되는 거점 육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요걸 지정할 수 있는지가 뒤에 박스에 쭉 나와 있을 텐데 정비를 촉진할 만한 곳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곳 아니면 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곳들을 상상하시면 돼요. 세밀하게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 기억번에 도심부 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이면 중심부니까 그죠? 거점으로 육성할 만하죠? 니은번에 철도역사 터미널 주변 같은 곳들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만한 곳들 생각해 보세요. 터미널 주변 이런 곳이면 지역의 중심 역할 충분히 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보시되 디귿번 용어는 좀 정확하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곳이다.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얘기는 따로 공부하면 모르는 얘기거든요. 다른 것은 알아도. 그럼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개념이 뭐냐? 결절지. 지는 땅지자고 결절이 마디를 얘기해. 마디. 식물의 마디를 결절이라고 한다. 결이 매질 결자, 매질 결자, 마디 절자, 맺는 마디. 식물의 맺는 마디에서 줄기는 마디에서부터 싹이 나와서 뻗어나가죠. 그게 결절지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붙이게 되면은 대중교통 중심지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느낌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 대중교통 결절지가 되느냐?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 4번 한 2개 갖고는 안 돼. 2가지 갖고는 안 돼. 최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돼야 대중교통 중심지 결절지로 보고 그곳으로부터 반경 한 1km 정도 이내까지만 지역 거점을 육성할 만한 곳으로 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새로운 용어라 그걸 좀 보여드렸고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 됐습니다. 됐고 됐어요. 용도구역은 이 정도로 봐주시고 자 이제 그러면 115쪽 봐주세요. 115쪽 115쪽 보시면 6절에 이제 도심계획 시설이 나옵니다. 이제 지금 위치가 어디쯤에 왔냐면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지구 저번 주에 했고 용도 구역 아까 했고 그럼 그 다음에는 기반시설 파트 아닙니까? 기반시설 파트.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기반시설에 대한 일반적 얘기 아니면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라든지 부지에서 개발 이게 다 이제 기반시설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반시설 파트에서도 01번의 도심계획 시설에 관련돼서 2번의 설치관리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지금 해야 될 건 아니고 뭐 예제에서도 기출문제 막 소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용어예요. 용어. 우리 용어에서 기반시설 용어 용어 문제입니다. 이것도 넘겨보시고 거기 118쪽에 공동구라든지 120쪽에 120 더 넘겨보시면은 122쪽에 광역시설까지가 나중에 할 때나 제가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제 비중상 나중에 할 때 추가하는 것이고 이제 123쪽부터 나오는 행위가 04번부터 나오는 행위가 도심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하면서 아마 04번부터 쭉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파트가 기반시설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라. 요거를 집중적으로 일단 할 겁니다. 요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거 전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어떻게 지내는지 흐름을 알아야 요거를 하는데 약간 설명에 도움이 돼서 보통은 이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지금 중요한 거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전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 파트가 앞에 나오는 게 좋은데 지금 일단 제가 살짝 봤을 때는 없네요. 지금 이게 없다라면 또 이거 어디서 이거를 또 해놓으셨을까? 이 책을 쓰신 분은 보통 이 파트에서 같이 들은 게 보통인데 봅시다. 잠깐만. 이 뒤에다 해놨네. 왜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와 있지? 165쪽에 165쪽 봐주세요 한번.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65쪽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 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도심계획 시설 사업은 어디? 아까 기반설 파트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뭐 이분은 본인 개성대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런 책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제 도심계획 기반설 파트, 도심계획 시설과 관련된 게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파트랑 관리계획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관리계획과 상관없는 개발행위 허가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개발행위 허가제까지 끝나고 도심계획 사업의 일종이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래서 뭐 나중에 제 요약서에서는 논리적 순서대로 쭉 이제 제가 하는 순서대로 돼 있을 건데 일단은 요걸 합시다. 자, 먼저 그래서 165쪽을 보시고 도심계획 시설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흐름을 일단 잡을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자체가 도심계획 시설 사업 아닙니까?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 도심계획 시설이고 결정된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도심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틀을 잡느냐? 제일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수립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흐름 잡을 때. 자, 이것이 도심계획 시설 사업. 예를 들어 이게 도로를 건설한다, 뭐 상하수도를 건설하는 각종 사업이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잖아요. 요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일종의 큰 사업 중에 하나지. 그래도 이것도 예를 들어 도로 건설하는 게 뭐 골목길도 있겠지만 보통 도로는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리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 집행에 대한 계획을 제일 먼저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을 어떻게 조달하고 수용을 할 때 보상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데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이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나누는 걸 얘기합니다. 이 단계별로 나누는 기준은 종류는 일단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누는데 이 단계를 나눌 때 기준이 3년 내 시행할지 여부로 해요.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도 결정된 사업 중에서도 3년 내에 곧 집행할 것이다.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에 넣는 것이고 3년 지나서야 하자. 3년 후에나 하자 하는 것이 2단계 집행계획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나눠서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의 수립기한이 이 도심계획 시설을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된 때로부터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수립기한이 3월 내 수립해야 돼요. 3월 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월 내 수립. 이거는 수립기한을 얘기하고 단계별 집행 수립기한을 얘기하고 나눌 때는 3년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시행자 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시행자 파트가. 시행자를 정해야 되잖아. 사업을 시행할 자를. 상식적으로 여러분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면 누가 할 것 같아요? 뭐 예외는 많은데 원칙적으로 누가 할 것 같아요? 에? 시드세요? 이 이름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인데 특광시장수 가겠지. 여기잖아. 이름이 여기 있잖아. 여기. 오늘 멀리서 생각합니까? 이게 도시군 관리기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제가 특광시군 줄임말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 그 특광시군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주로 하겠지. 여기 서울시에서는 누가 도심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행정청만 하는 건 아니고 원칙의 행정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 파트에서 우리가 대충 짐작은 했지만 시행자를 나눈다라면 이제 행정청인 시행자냐,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행정청 중에서도 원칙 다른 얘기 없으면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다른 얘기 없으면 아까 얘기한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 호수가 행정청의 시행자가 됩니다. 특별시설은 특별시장, 광역시설은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군수, 다른 사람 없으면 특광시장 호수가 관할 구역의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청 중에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행정청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다. 광역이라 하더라도 도지사가 나서려면 도지사 밑에 있는 광역 둘 이상의 시군에 관련돼 있을 때겠죠. 아니면 뭐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는 차원이 있으니까 국장이 나서겠죠. 행정청 중에서는. 다른 얘기 없으면 이 사람이고. 이게 행정청이에요. 그런데 행정청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위반돼서 안 돼요. 이 법은 헌법에 맞아야만 되거든요. 아니 행정청에만 기회를 주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아예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게 열어놨는데 아무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공사업을 아무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러한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따로 지정받아야만 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행정청과 비행정청이 나눠요. 그런데 이때도 제가 여기서 하나를 더 써놓을 것 같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서 사인의 지정 요건이 있어요. 사인의 지정 요건. 사인의 지정 요건. 순수 사인, 민간인 얘기예요. 여러분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각종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민간인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행정청이 아니지만 각종 공사도 공사일 뿐이지 행정청은 아니죠. 그죠? 행정청은 여기 있는 사람만 행정청이라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3단계 행정청에 속하는 사람만. 그럼 각종 공사도 행정청이 아닌 자에는 속해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사 등은 항상 법률에서는 믿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각종 공공기관은 법에서 항상 믿어주기 때문에 지정받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행자 중에서도 순수 사인이라면 지금 사인이 민간인을 얘기해요. 민간인. 여러분들이나 뭐 건설회사 다 민간인이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나 각종 공사 등이 아닌 자. 이런 민간인은 연줄로 예를 들어서 지정받았다가 만약에 시행자로 되고 나중에 이런 사업 못한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 사인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이게 사인의 지정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 최소한의 지정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이 요건이 어떤 것이냐? 면적. 부지 면적 기준으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사람수 기준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인의 지정 요건이에요. 어때요? 할만해요? 안 돼요? 응? 판단해봐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요? 아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인은 여기 시행자로 한번 될 꿈을 꿔보라는 얘기예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집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헌법상 평등권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사실상 그 형식적으로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집에 있어라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사인은. 그렇잖아. 지금 보세요. 아니 사람 수 기준으로 자기가 소유 안 해도 2분의 2 이상 동의는 괜찮아요. 이거는 인기 좀 먹고 그러면. 그런데 이거 봐.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직접 소유하라는 건데 이건 인기 갖고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어디 큰 도로 한번 만든다. 저 간선도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새로. 하도 도로 부족하니까. 자, 우리 간선도로 하나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 그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느껴보라고 했는데 또 그냥 안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또. 그래야 이 기억이 확대니까. 누구의 요건이라고요? 사인의 지정 요건이라고. 예를 들어 공사나 행정청은 이런 요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숫자도 숫자지만 숫자를 바꿔내는 것보다 사인에 대한 차별이면은
사인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공부하면 일단 숫자부터 잘 바꿔서 낼 것 같지 안 그래?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숫자를 단순히 바꿔내는 게 제일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를 단순히 바꿔내는 것은 단순한 문제라 격이 떨어진다고. 격이. 문제 출제 격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요거보다도 오히려 사인을 바꾸는 경우가. 에?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가 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걸 떠나서 뭐 일정한 동의요건을 가지. 이 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왜? 사인만 이런 요건을 갖춰야 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자 파트입니다. 이걸 한 다음에 숫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라고 해서 사업시행권을 따야 돼요. 시행자만 있는 상태에서는 시행자로 지정된 상태는 바로 사업 못해요. 사업 시행권을 따야 돼.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실시계획 인가고시입니다. 사업시행권 따는 절차. 이 실시계획이 바로 실시에 대한 사업, 실시에 대한 계획이니까 누가 시행자가 만드는 게 실시계획이에요. 시행자가 실시할 사람이니까 나는 사업 실시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절차가 인가고시란 말이에요. 인가가 여기서는 허가보다 좀 더 받기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시행자가 실시에 작성하고 나서 행정기관 인가권자에게 인가권자는 뭐 시도지사, 대도시장, 뭐 예외국장 이렇게 있지만 그거 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관에게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인가한 사람이 딱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내주고 안 되겠다는 보완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가를 내줬다면 인가를 하고 나서 고시를 하게 되면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인가고시라고 하냐 인가 안 받는 경우도 있긴 있죠. 이런 원리는 공법 어디나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이 작성했을 때 인가를 받는 것이지 인가권자가 시도지사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자가 됐다면 그런 경우도 있죠. 행정청으로서 인가권자가 직접 시행자라면 자기가 만든 실시계획에 대해서 자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자기 거 받으라고 해봤자 그냥 도장만 찍는 팔만 아플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인가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작성하고 그 사실을 고시만 하면 될 것이고 인가권자 아닌 자가 보통 했을 때 이제 인가권자 인가를 신청하겠죠. 이런 원리는 다 똑같고 자기가 자기 거 받나. 어쨌든 요걸 통과하게 되면 이제 인가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요걸 통과했을 때 사업시행권을 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시행권 땄으면 이제 공사 시작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공사 표시잖아. 이렇게 하는 게. 공사 이제 시작해서 공사 끝났다. 그럼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이렇게 완료돼 써도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 그것이 준공검사입니다. 내가 공사 완료했는데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준공검사가 탁 보아 써도 되겠다. 통과. 중공검사. 그럼 이제 쓸 수가 있고. 중공검사까지 통과했다라면은 이제는 전체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게 공사완료 공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도중계획사업의 기본 절차입니다. 제가 이 중에서도 이 절차랑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 요거를 이제 한 다음에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시행자가 일종의 공공성 있는 이 사업이라 시행자가 이 사업 잘하라고 이제 시행자가 인정하는 보호 조치가 있는데. 그 중에 수용 사용에 대해서만 이제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자, 165쪽 보시면. 지금 봤던 거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요. 예. 자, 우리 도중계획시설사업 시행 절차인데, 02번의 사업 절차 중에서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먼저 나오죠? 단계별 집행계획. 거기 양가를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특광시장운수는 도중계획시설에 대해서 도중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기한이에요.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월 내 하라. 3월 내 3개월 수립기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니까 이제 상상이 될 것이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의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이 나와 있네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을 하되 3년 내에 시행하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나 시행하는 도중계획 사업은 2단계. 아이고 우리 어디를 보시나요? 166쪽을 봐야지. 166.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네.
거기 3년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나눈다고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번에서는 시행자가 나오죠. 시행자. 시행자에서는 원칙이 특광시장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에 사업을 시행한다. 한다니까 원칙은 특광시장군수라는 얘기고, 그 예외 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게 국장이나 도지사예요. 동그라미 2번 국정과 도지사 보시면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광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등과 관련돼 있을 때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이 부분이 원칙은 특광시장군수 예외 도지사 국장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행정청이 시행자로 써놓은 것이고, 그럼 행정청이 아닌 자는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이 돼요. 동그라미 3번이. 동그라미 3번이. 그러면 양가로 1, 2의 동그라미 1, 2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 즉 아니 행정청 외의자는 그 얘기야.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게 행정청이 시행자잖아요. 행정청 외의자는 즉 비행정청은 그 아래줄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지정받아서 할 수 있는 비행정청을 얘기하죠. 이때도 비행정청에서 다만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다음이 바로 박스에 있죠. 박스가 국가지자체, 니은번에 각종 공공기관 공사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요게 사인이라고. 행정청이나 공공이 아닌 사인. 요 사인이 도심기사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사인의 지정 요건을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했을 때 저한테 배워서 가는 좀 이렇게 막 시행자 써놓은 것이랑 제가 이렇게 나누는 것이랑 어느 게 훨씬 논리적이에요? 이렇게 깔끔하지. 딱딱 나오지. 이게 개발사업, 정비사업도 공공민간 나누듯이. 요약서를 이거 5월부터 땡겨야 되나 좀 더. 이거 할 때마다 많이 차이가 나서 168쪽에 이제 시행자가 끝났으면 이제 실시계획 나오잖아. 실시계획인데 양가로 1번에 작성자는 뭐 실시할 사람, 시행자가 작성한다. 그 양가로 1번에 나와서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양가로 4번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와요. 인가. 이게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시도의사에게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 고시만 하면 되고 그 절차가 양가로 4번 얘기거든요. 제목만 보세요. 제목만 보시고 넘겨보시면은 5번의 실시계획 효율화 선실. 이거는 이제 이거 금년부터 새로 신설된 얘기인데 지금 하시기엔 여러분들이 배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할 때 추가할 겁니다. 요거 나중에 할 때. 그리고 넘겨보시면 여기도 지금 막 할 얘기가 많네. 할 얘기가 많은데 173쪽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요거 통과해서 지금 여기까지 읽어드린 거라고.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나고 중검사 공사하려고 도 제목만 보면 되고 여기서 할 차례가 이게 03번이에요. 03번. 요것은 사업 시행을 할 때 시행자를 도와주긴 좋친데 쉬는 시간 됐으니까 일단 쉬고 나서 요거 설명드리고 다시 앞으로 갈 겁니다.